지금 이 발표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건설에 이렇게 AI를 많이 개발하셔갖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먹는 자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규상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일정을 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어디 간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눈빛이 확 변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저녁에 가면 되지.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조사를 해가지고 야장으로 쓴 거죠. 이거를 스캔해가지고 AI한테 야 이걸 다시 고딕체 폰트로 좀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딱 그려주는 거죠. 써주는 거죠. 원래는 스캔한 걸 PPT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써달라면 써주는 건 세상에 이까지 와 있는 거죠. 지가 알아가지고 번호 매겨가지고 하고 제가 어떤 거는 이 면접 계산도 해봐봐 하니까 대충 하더라고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한번 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AI라고 막 떠들고 있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사업 관리를 내가 굉장히 진짜 시공기술사로서 최첨단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 3자적 관점에서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한번 들여다보면 제가 그 비율을 현금 톨게이트하고 하이패스로 비교를 합니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문서를 생산하는 프로세스는 현금 톨게이트로 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드리면 종이가 오잖아요. 종이가. 시공사가 종이를 쫙 만들어 뒤에 막 도면 붙이고 마킹 해가지고 들고 와가 사인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종이를. 현금 톨게이트 딱 도착하면 종이 티켓 딱 뽑잖아요. 그 다음에 도착시 도착해가지고 종이 티켓 주고 예사님한테 돈 계산하고 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은 현금 톨게이트로 다니십니까? 아니면 하이패스로 다니십니까? 100% 하이패스죠. 현금 톨게이트 들어가면 막 성이 나잖아요. 뭐가 차이 나느냐? 돈을 계산하는 방식이 수동식 아날로그가 아니고 이는 데이터죠. 데이터. 내가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지나가는 동시에 딱 계산하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면 종이 티켓을 끊는 경우는 진짜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다 코레일 그걸로 앱으로 딱 끊지 않습니까? 누가 초상이 나서 문상을 가야 된다. 은행에 가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카카오톡으로 바로 쏴버리지. 기술사의 투표는 어떻게 하는? 다 전자로 하잖아요. 모바일 투표로. 대연도 다. 세상이 이래 돼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나아가지고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지금 10일 전에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FSD가 풀렸습니다. 우리나라에 풀렸어요. 아시죠? E2E, end to end. 내 주차장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게 자율주행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아예 핸들을 떼버렸어. 페달도 없어. 이게 지금 작년 10월에 출시하고 올해부터 판다는 겁니다. 이건 뭐 스페이스 X 잘 아시잖아요. 이 밑에 슈퍼 헤비 추진체 높이가 75m, 20층 높이. 그 위에 스타시까지 붙으면 120m. 40층짜리가 하늘로 우주로 날아가가지고 그 중에 20층짜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작년 10월 13일 현실. 로봇들은 뭐 만화 지금 다 휴머노이드 난리잖아요. 세상이 이래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건설 현장은 뭘 하고 있느냐. 제가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패러다임 뜻이 뭐냐. 동시대 사람들의 어떤 테마에 대한 동일한 사고방식, 문제 해결 방식,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천동설, 지동설을 이야기하면 쟤 무슨 소리 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12월 6일날 결혼 기념일 하는데 집에 가서 밥이랑 먹지. 5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을 이야기한 거죠. 미친놈의 거죠. 미친놈.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천동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돌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라는 게 이미 밝혀지고 이게 뭐냐. 우주는 몇십억 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순간적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죠. 그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떤 전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안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되는 이 상황을 왜 바꾸냐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돌리고 있는 이 모든 루틴이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면 절대로 안 바꿉니다.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현상. 재작 흘러간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도 뜯고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설을 하면서 전면 재시공이라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전면 재시공 많은 농담처럼 하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시기 본 적도 없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전면 재시공한 현장 아닙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그리고 인천 금강 붕괴 이게 1년 달아서 바로 발생한 거죠. 이게 왜 이상하냐? 밑에 보시면 이게 기사 헤드라인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부실했던 시공사와 감리의 공사 관리. 콘크리트 강도입니다.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 이게 요 광주 화정의 헤드라인 타이틀입니다. 1년 반 뒤에 인천 금단 감리 시스템 작동 안에 철근 30여 개 누락 콘크리트 강도입니다. 금단 주차장 설계와 다르게 시공. 요 현장 명만 날짜하고 딱 가리면 똑같은 기사죠. 반복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대한민국 초대형 메이저 회사들이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2020년대로 들어서면 완전 초선진국으로 가니 안 가니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붕괴되고 앉아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올해죠, 올해. 하도 요즘 이슈가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도 못하는 2월 25일 안성 고가 붕괴, 4월 11일 신안산성 붕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가 초인류로 가는데 초대형 메이저 회사들이 짓는데 붕괴 사고가 그냥 막 나라가 전면 재시공이 반복듯이 일어나고 황당한 저는 이게 이상해요. 이제 패러다임 지금의 우리의 건설 사업 관리 패러다임으로는 안 돌아간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는 게 큰 이슈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를 한번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십시오. 철근 시공하는데 우리가 도면을 들고 하나하나 본다면 도면하고 이 도면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 이 내용 이대로 수행을 한다면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내가 현장에 가서 감리를 하는데 철근이 19mm가 3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0개만 들어갔어. 사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내 다리 뻗고 자야지. 감리는 죽을 때까지 가는데 사인할 사람이 없죠. 이 이야기는 뭐냐? 설계 도면과 다르게 현장이 시공될 수 있다는 건 뭐냐? 안 봤다는 거죠.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봤는데 도면하고 틀리면 어떻게 그걸 용인합니까? 용인 못하지. 무슨 소리냐? 원상복구하고 다 대로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주차장 기둥이 30개면 야 찍어 5개.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그 자리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감리가 모아서 사무실을 갖다 대서 한 번에 찍으시죠. 그래, 그럴까 뭐야. 날도 추운데 불질 이런 거지. 물론 진짜 전수검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고 난 현장을 추적에 들어가면 어떻게 다르게 시공하지를 따져보면 현장 기사가 한번 볼 거고 본고장도 볼 건데 다 감리자가 볼 거고 그 모든 난간을 뚫고 와야만 다르게 시공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공사 관리하는 패러다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 보시면 이 검사하는데 90분이 걸립니다. 준비하는데 32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1시간. 합하면 1시간 반,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검측을 야구 서라우판 올라가지고 내가 검측 2시간 할 거야 그러면 기사들이 다 기급을 하죠. 2시간 하는데 있겠습니까? 잠실 운동장처럼 넓은 데 아니고는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기계를 개발해, 기계를. 이걸로 사진을 찍고 배관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리얼타임을 현장에 검사하고 체크 타는 거 아니냐. 그러면 105분을 줄여가지고 1시간 만에 끝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얘들은 검측 사진 찍는 게 딱 스탬프 십자로 딱 걸어놓고 쫙 찍는 거죠. 모든 구간을 다 찍는 거죠. 모든 구간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죠. 이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상현상을 다시 조금 더 다른 각도 설명을 드려요. 성효상 씨라고 유명한 건축가, 아마 대한민국 건축사 중에서 줄을 세우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으로는 1번입니다. 그 사람이 설계를 하고 감리도 한 겁니다. 부산에 11층짜리 빌딩인데 외벽에서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석재가 탈락을 하는 겁니다. 빌딩 주인이 이거 하다 보니까 도면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냥 앙카에다가 총에다가 그냥 에포시로 다다다 걸어놓은 거 11층짜리를 그 도면에는 막 세트 앙카로 막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막 이거 감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니까 계속 딴소리하고 이런 거죠. 상주감리인데 소송을 걸어가지고 2억 5천만 원짜리 감리인데
5억 2천만 원을 배상해라는 판결이 올 1월 달에 나온 겁니다. 성효상 씨가 항소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확정이 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판사들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데 지금은 이 어떤 걸로 설명해. 외배 석재가 11초에 떨어지고 밖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건 감리가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냐. 5억 2천만 원 배상을 받아요. 지금 시대는 전문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대가 되고 선진국은 전문가의 책임을 묻는 거죠. 또 부산입니다. 부산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감리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올 2월달, 기사는 5월달 대한민국 수준이 30년 전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뭐냐? 반얀트리 공장에 올 2월달에 화재가 마감 공사를 하다가 화재가 나서 사람이 6명이 사망을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11월달에 준공이 났네. 2월달에 공사를 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11월달에 준공이 났네. 준공 사용승인. 그 경찰이 뭐지? 해가 조사를 하니까 소방 설비가 다 안 됐는데 소방 감리자가 허위 감리 보고서를 써주고 소방 필증하고 이걸 다 사인을 해주고 3천만 원 선불로 받고 7천만 원 나중에 받는 각서를 쓰고 그러니까 소방 감리업계에서 이게 올해 어마어마한 이슈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30명이 입건되고 뭐 감리에 부수가고 뭐 이런 거죠.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죠. 실제로 건설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과연 사업 관리라는 말이 감리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아주 권력하고 가까워가 빼기 좋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빼기 싫어도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뺄 사람 있습니까? 왜? 부는 순간 서브에 딱 꼽혀버리거든 그 숫자가. 근데 그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건물을 짓는 거는 종이 쪼가리를 감리가 1억 받고 해줄 수가 있는 세상이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기가 찬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게 저는 종이로 하니까 그래, 종이로. 그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앞쪽에 말씀드렸던 사고들이 이거하고 종이로 된 감리하고 연관관계가 있다고는 직접적으로 따지기 힘들겠지만 저는 공사 관리하는 기술자들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발짝만 나가면 40층짜리 빌딩을 쌓아 올려가지고 다시 로봇가 뛰게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종이로 이거 뭐 이런 세상인 거죠. 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하지 말이냐. 이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런 로봇 시대고 AI고 하려면 그 전에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칩이 있어요. 칩. 젠슨황 불러가지고 막 깐부 가서 이재용이고 다 가서 아리가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 칩을 구해야 뭐 그 다음에 AI 하든가 말든가 데이터 이거니까 그 지 장사로 온 거 아닙니까? 젠슨황은 지는 아들 파는 건데 지 완전히 막 상전으로 팔고 대통령도 막 아리가도 하고 이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 정도로 AI가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칩은 근데 우리 뭐 이 삼성전자도 만든다 치고 거적하면 칩에 넣을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AI 하면 로봇도 움직이고 또 뭐 이런 더러운 정보도 들어올 거고 이동형 CCTV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사업 관리를 딱 넘어가면 종이라고 지금 맨 말단이 처음 출발이 종인데 우리는 AI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AI 입장에서 뭐 기가 차는 거죠. 이걸 안 바꾸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지는 딜레마예요. 지금 디지털 트윈이고 뭐가 메타데이터고 BIM이고 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건 한다 치더라도 근데 건설은 사무실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찍어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는 일들을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AI는 없는 거죠. 요 보내주신 사진 보내주신 분이 기술사님인데 제가 이런 거 한다니까 자기 현장 사무실을 그냥 딱 찍어 저한테 보내줍니다. 이거 좀 해결해라. 이걸 지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현금 톨게이트로 말씀드리는 게 기사 현장 검척하고 이런 모든 종이를 쌓아놨다가 나중에 스캔하는 거죠. 이게 하이패스로 가야 되는데 하이패스로 어떻게 갈 거냐. 마침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가 있어요. 다 갤럭시 들고 있잖아요. 좋은 전화기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화기에다가 체크리스트하고 이거 다 좀 집어넣고 하면 바로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논리는 이거죠. 어렵게 막 새로운 장비 시스템 뭐 태블릿까지 안 가더라도 도면은 태블릿을 보는 게 좋은데 그래야만 AI가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들 솔루션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척, 품질, 안전, 사업관리 주고받는 이런 모든 문서들에서 PC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모바일에서 만들고 만드는데 현장에서 단순히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게 뭐냐면 시공자의 검측 검사를 체킹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감리자한테 보고는 하잖아요. 그럼 감리자가 그 내용을 보고 다시 현장에 와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 검측 프로세스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결과는 디지털 데이터가 딱 남아야 돼요. 그래야 전자문서도 되고 일도 줄고 내 손에 종이는 하나도 없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 수사님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을 붙였고 사진을 찍는 사진 우측 화면의 사진 왼쪽에 있는 그리고 일찍 우측 품질 안전 무서운 걸 버튼 있어요. 사진 찍고 사진이라고 노 이미지 부위에 써져 있고 그리고 클릭을 하면 사진 찍는 화면을 띄고 가운데 촬영 버튼 있습니다. 자 사진 버튼 눌러주세요. 자 바로 사진을 찍었는데 AI가 사진을 풀셋을 해서 사진 템플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사진을 찍으면 지금은 동상보도라는 걸 찍으면 내가 이거는 방수공정경호공사의 옥상방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찍으면 외부 도막 방수라고 써주는 거죠. AI가. 다음에 한번 진짜 내가 쓰는 거하고 지가 인식을 해가지고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사진첩이나 이런 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사진을 100장을 딱 찍으면 사진을 2장짜리, 6장짜리, 4장짜리 자동으로 다 만들어줘요. 그 사진의 모든 공정을 잘 AI 사진 보도. 도면을 보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도면도 자 이제 도면을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도면을 종이 쪼가리를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면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면을 시키면 모바일로 좌측 하단에 도면 쓰는 게 있고 도면을 마크로 화살표로 가면 종이 도면을 들고 다닐 거냐, PDF로 항상 최신 도면을 보고 할 거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건, 사고들을 말씀드리면 도면을 안 보는 거죠. 현장에서 쭉 돌다, 공구를 쳐! 나중에 무너지니까 도면을 틀리네. 이런 거죠. 도면을, 사진을 찍으면 공정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진을 여러 개 찍었으니까 여러 개 사진을 선택을 하면 일지를 써주는 거죠. 내가 뭘 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사진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일지를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정별로 뿌릴 수도 있고 공간별로 뿌릴 수도 있고 10사람이 각자 자기 일지를 쓰면 쫙 모아가지고 하나 일지를 써주는 거죠. 기술인 일지, 분야별 기술 일지 다 마찬가지고. 그럼 내가 지금은 이제 이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기술일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더 들어간 건데, 이건 신입, 기술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들 또는 전혀 생소한 공정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그 공정에 대한 리포트를 쫙 해주는 거예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를 쫙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고서 딱 만들어요. 그 새로운 공정을 만났다, 하고 있는 딱 찍으면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안전이다. 안전으로 모드를 바꿔서 찍으면 안전 상태를 쫙 해주고 또 하자를 찍으면 하자 상태를 쫙 해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님도 딱 신입으로 딱 갔다.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공정을 만났다. 그러면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이거 밑에 반장들밖에 없고 어떡하지 이런 게 딱 찍으면 딱 보면 이건 뭐가 잘못됐잖아. 딱 이게 바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분석해줘. 그러니까 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사진을 찍고 그 내용들을 공정에 대한 내용들, 뭘 내용들 쫙 분석해가지고 일지도 써줄 수 있고 어떤 보고서 써주는 거예요. 이게 건설 기술 사업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쭉 말씀드린 검측 프로세스를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뒤에 보여드립니다. 시공자가 검측서를 만들었어. 오늘 검측할 거를 이제 공정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고. 여기 감리자 전화기고 저는 시공자 전화기. 그리고 사진도 현장에서 바로 찍고 그 도면도 붙일 수 있고. 검측할 부위 이제 표시도 하고 시공자가 열심히 만들어야죠. 오늘 어디 검측 받을 거다 딱 해가지고. 도면도 쫙 붙이고 도면 검측 부위 표시를 해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측서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공자 다 이렇게 발송 구비 다 해가지고 문서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발송을 하면 감리자한테 다 오는 거예요. 감리자한테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도착을 하고 다시 이 시공자가 보내온 문서를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거죠. 클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시공자, 감리자가 물론 전항에는 약간 실제로 이제 한라, 뭐 한양, 뭐 동부, 코롱, 맥 그룹사 있으면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해결해야 된다. 지금 작년 7월부터 아파트 마감하자가 이제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할 때 감리자가 무조건 도면하고 다 마감된 걸 시공된 걸 확인하고 하도록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의 업무가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이런 마감 점검하는 이 패러다임이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건설회사에서 하는 게 이건 카톡을 하는 거죠. 카톡. 현장 기사가 돌다가 이게 살이 깨졌네? 카톡방 올리고. 카톡방 한 20몇 명 있는 거죠. 야, 이거 몇 동 몇 초.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약간 뭔가 디지털로 돼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집 101동 101호에 화장실 타일이 깨진 거는 그 타일 업자만 알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알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가 빨리 가서 고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날리고, 이런 게 돼야 돼요. 이거 펀치리스트. 펀치리스트라는 용어는 잘 아시죠? 대한민국에 10년 전에 펀치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펀치리스트가 제 3표입니다, 3표. 제가 특허증에 3표를 등록을 했거든요, 10년 전에요. 3표를 내주는 거예요, 펀치리스트. 그때는 네이버를 쳐도 펀치리스트가 안 나와. 특허증 3표를 어떻게 내주느냐? 3표 심사관에 출원 신청이 온 걸 검색을 해요. 펀치리스트 치봐. 안 나오잖아. 그럼 내주는 거죠. 펀치리스트를 자기가 뭔지 모를 거잖아요, 특허 심사관은. 미국에서는 일반 명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상이 3표라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이게 지금 이 마감 점검이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단면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 논쟁하는 거는 기술사님들이 아주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아파트만 10,000세대, 5,000세대 짓잖아요. 그 5,000세대 짓는데 마감 하자 점검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이야기하면 아무도 답을 못 하잖아. 야, 카톡방을 몇 개 더 만들어야지. 이런 식밖에 안 되잖아. 이런 펀치리스트로 저는 가야 된다. 기사가 또는 점검하는 사람이 몇 동 다 체킹을 하는 거야. 골구도가 딱 돼가지고 내가 조사한 집은 색깔이 들어가고 몇 개를 딱 표시가 되고 딱 들어가서 조사하고, 여기 이거는 미시공이네? 미시공에 딱 해가지고 조직한테 딱 날리면 조직이 딱 날라가가지고 조직이 자기한테 띠디디디 올리면 돌릴 수가 있잖아요. 반장들은 쫙 이렇게 돌려가지고 실제 보수를 완료를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사가 다시 가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마감 점검이 될 거 아닙니까? 야, 저 실적 모르네.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분당 정자도 사는데 우리 집 건너편에 리모델링 하는 데가 있어요. 포스코 30평짜리 27억. 분양가가 27억을 해요. 30평짜리. 한 평이 7,500만 원, 7,500만 원. 그럼 이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집을 팔면 한 평이 7,500만 원짜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기술자는 진짜 기술자. 이거는 정말 기술자로서의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순간순간 이게 그냥 놀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모든 프로세스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골 때리는 경우가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공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섞어가지고 지금 이 크리티컬 패스, 이 절묘하게 생산성을 이렇게 올리면서 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방법에서 뭘 줄일 거냐? 저는 문서를 만드는 걸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가 시간을 벌어요. 문서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AI 시대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제 현장에서 더 일을 더 보는 거죠. 더 돌아다니고. 현장에 밀착해서 해야 진정한 저는 기술자다. 대우는 별개의 문제고, 이 앞에 노란지 수상 시장만 보니까 얼마나 큽니까? 한눈에 절대 안 들어오죠. 이 큰 걸 하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종이가 많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중앙만 해야 돼요. 쓰면서 실시간으로 다 모아요. 거기서 데이터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될 거다.
이거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요. 협력업체도 도면 주고 해야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도면이 다 가야 되고요. 협력업체, 시공자, 감리자가 문서를 만들어내기 검측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딱 디지털 프로세서로 끝내는데 이 데이터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클라우드에 올라타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라탄다는 게 그게 돼야 AI가 와서 뭔가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사진을 올리면 사진을 분석해 줄 수 있고 막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종이 들고 있으면 AI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데이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발주처 발주처, 시공자, 감리자, 본사는 본사로 다 동시에 딱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실시간으로 딱 하면서 쌓여야 이 데이터들이 쌓여야 그 다음에 AI도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로봇가 나중에 와가지고 로봇가 미장도 할 수 있고 뭐 하는 시대가 오는 거지. 야 이런 시대 올 거니까 우리 조금만 참으면 나 편해질 거야. 안 온다니까. 종이를 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 전제를 해결해줘야 이걸 해결해줘야 이게 오는데 이것만 기다리고 나는 계속 종이로 할래. 토요일날 모이셔가지고 시공기술 연구를 하시니까 진짜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혹시 주변에 누군가 코너 계약이라면 적극 도입하자. 그럼 제가 또 달리 가가지고 또 설명도 드리고 세팅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준비한 거 말씀드리고 짧게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하는데 아직도 이걸 안 써? AI가 다 해주는데